인접사원 조재용 선생님입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찍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를 다시 벗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집에서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또 풀이 들어갈 지문은요 14페이지에 있는 How to Stop a Bull이에요. 아마 이 지문은 선생님이 이제 숙제로 나갔을 때는 해석지가 아마 같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해석을 할 때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문법적인 구조도 많고 해서 단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선생님도 중요한 단어 정리해주겠지만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풀이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보다는 지문풀이 영상, 지문에 나오는 주요 문장풀이 영상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칠판에다가 주요 단어와 주요 문장 쓰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문의 주요 문장들 보면서 단어와 주요 문법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Have you ever been in a situation in school where you witnessed another student being bullied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줄 거는 이 문장이죠. Have you ever been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이라고 하는 거는 ever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해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뭘 한 적이 있냐면 어떠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죠. 어디에서? 학교에서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제 where부터 being bullied까지가 앞에 있는 school이 아니라 situation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You witnessed another student being bullied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being bullied는 앞에 있는 student, another student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단어, witness라고 하는 단어는 목격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목격하는 의미로 쓰였고, 그래서 당신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목격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being bullied예요. 그래서 이 표현인데 일단 이 표현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비동사의 형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being bullied인데 ing가 있잖아요. ing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bully는 원래 괴롭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bullied가 되면 이제 이거를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걸 뜻해요. 근데 앞에 being이 붙어 있으니까 괴롭힘을 당했던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중인이 되겠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인 또 다른 학생을 목격한 상황에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황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여기 있는 where가 큰 의미가 없이 그냥 관계 부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 school이 아니라 앞에 있는 situation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해석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네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or 뒤에 pretended not to notice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pretend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인 척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그저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그러니까 pretend라는 단어가 뭐뭐인 척하다인데 뒤에 not to notice죠. notice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알아차리지 않은 척 한다, 즉 못 본 척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pretend를 써가지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tend가 뭐뭐인 척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인 척하다. 그래서 못 본 척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What if you were the one being bullied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먹었네요. 자, What if you were the one being bullied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What i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뭐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자, if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뒤에 문장을 우리가 조금 문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가정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가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중간에 걸려있는 이 were라는 비동사의 과거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즉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을 하고 싶은데 이 가정이란 말은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현재 동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동사를 쓴다는 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여기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이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어떡할래?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제 월을 썼잖아요. 그 월을 썼으니까 이 글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제 이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문이에요. 문법적인 요소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뭐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너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혹시나 과거적 의미로 해석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에 대한 가정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을 설명하는 걸 아까 선생님이 조금 순서가 꼬였어요.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목격한 적이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의 반응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제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그 학생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던져주는 그런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도와주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의 해석을 또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선생님이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업에 연관된 내용만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거의 다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to fight against라는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 안 적어놨나요? against 문장을 자,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 읽었던 표현이죠. One is to fight against bully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한 가지 방법은 to fight죠.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일 거예요. 투부정사로 오면서 이제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가지 방법은 싸우는 것입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단어를 학생들이 많이 몰랐어요. against라는 단어는 잘 보셔야 됩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이 단어를 잘못 보면은 again이라는 표현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against라는 뜻이고 뭐뭐에 맞서서 뭐뭐에 대항해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맞서서 혹은 누구누구에 대항하여 누구누구에 대항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the bully죠. 아까 우리 bully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bully가 원형인 상태다 보니까 선생님 스펠링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정전기가 있어서 무섭네요. 자, bully예요. 자,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무섭습니다. 정전기. 자, 또 bully인데 이 bully라고 하는 여기 bullied가 이제 ed가 붙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bully니까 이거는 반대적인 또 상황이 되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bully는 괴롭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서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까지 봤는데 그 다음 문장도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어디에 있는 문장이냐면요. 12번째 줄에 있는 문장입니다. So tell the bully that he or she is not funny and that you do not like it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문장은 사실은 뭐 간단한 문장이긴 한데 이것도 질문이 좀 많았던 문장이라 선생님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의 구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tell the bully, 괴롭히는 학생이 괴롭히는 사람에게 말을 해라. 뭐를 말하냐? 이렇게 하나. 1번을 이야기하고 또 몇 번을 이야기해요? 2번을 이야기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 여기 또 많이 물어봤던 표현이 he or she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이제 he로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의 그가 재미없다는 거는 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he or she라고 하는 거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들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재밌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you do not like it. 당신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질문이 많았던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조금 길어요. 길어서 이것도 좀 잘 한번 가까이 좀 볼 텐데 Another way to stop the bullying is to ask the bullied student to come and hang out with you and your friends라는 구문입니다.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Another way to stop the bullying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줘서 여기서 이만큼이 도와주는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에 to ask, 투부정사의 도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것을 멈추는 또 다른 방식은 ask죠. 요청하는 겁니다. 뭐를 요청하냐면 마찬가지 몇 가지 하나로 봐야 돼요. 똑같은 표현이죠. bully student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에게 자 ask가 왔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붙었냐면 투컴이 하나 붙었어요. 투컴이 그러니까 오라고 누구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ask를 중심으로 이 행아웃도 이렇게 연계, 즉 병렬 구조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에게 오라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 친구들과 함께 행아웃은 어울리다라는 표현이죠. 어울리다.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뜻해요. 행아웃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물어보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괴롭히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너하고 당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한테 가서 너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와가지고 같이 놀자라고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장 하나가 어디에 있는 문장이냐면 16번째 문장에 있는 문장이에요. It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bully to treat the student badly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은 사실 조금 정말로 어려운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it이 사실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 it은 이 뒤쪽에 있는 to treat the student badly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셔야 되고 이 it은 여기서 크게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법적 용어로 좀 설명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목적어 구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주어 구문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가목적어 구문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목적어 구문은 사실은 조금 높은 학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중학교 지문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구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좀 이제 그래도 잘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나왔을 때 같이 한번 정리하는 걸 잘 봐두시고 앞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it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것이 되겠죠. 그것은 뭐를 만드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힘들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뭘 힘들게 만드냐? 이쪽에 있다고 했죠. 학생들을 안 좋게 대우하는 것, 즉 안 좋게 대하는 것을 어렵게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운데 for the bully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문법적인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뒤에 있는 to treat 있죠. 이 to treat를 누가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그것은 그죠? 주어 그것은 누가 이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이 누구를 학생을 어떻게 안 좋게 뭐 하는 것을 대하는 것을 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겠죠. 그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하게 되면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을 좀 나쁘게 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의미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시게 되면 Most bullies like to pick on students when they are alone이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pick on이라는 표현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pick하면은 이렇게 뭔가 죽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 pick on이 무언가를 이렇게 뽑다, 줍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를 괴롭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대부분의 이런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 혼자 있을 때 괴롭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pick on이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누군 무엇을 괴롭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할 문장이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선생님도 실판 뒤에 거 지우고 이제 문장 쓰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좀 짧아요. 짧은데 선생님 일부러 좀 잘라서 좀 썼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일단 앞에 있는 문장에 보게 되면 You would want others to do the same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뒤쪽에 if you were being bullied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일반적인 일단 볼게요. 가정문 구조입니다. 가정문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사가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과거형이 나와 있지만 과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현재에 대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에 대한 가정이에요. 현재 가정. 자, being bullied는 일단 우리 아까 했었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이쪽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if you were being bullied 만약에 너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가게 되면 너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others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당신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the same이에요. 이 the same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좀 힘들어 했었는데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석을 하고 조금 더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라는 이제 해석이 되겠죠. 같이 묶어서 해보자면 이쪽부터 오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해주는 것을 원할 겁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 이쪽 문장 이 위에 있는 지문이 다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조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조금 더 강조하고자 이 표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그게 바로 뭐예요? The same이에요. 위에서 말한 똑같은 것들을 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라는 문장으로 들어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학생들이 아주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랬다면 일단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이 나왔다면 거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위에부터 해석된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마지막에 온다는 거는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는 위에 있는 내용들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꼭 위에 있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꼭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마지막 문장을까지 해서 일단은 이 How to stop a bully라고 하는 이 지문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문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멈추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문단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뒤에 써있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조금 해석할 때 수업 시간 학생들이 해석을 할 때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어려워했었고 그래도 다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문장에 대한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 상황과 잘 맞춰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문에 대한 풀이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는 첫 번째 단락과 가장 관련 있는 속담을 고르는 겁니다. 중학교에서도 속담 관련된 문제들은 종종 출제가 되곤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문단은 우리 뭐였냐면 혹시 당신이 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모른 척인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보면서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그죠? 모른 척 하지 말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도와줘 보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단이었거든요. 그럼 보기를 볼게요. 첫 번째 문단,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그런 문장 표현입니다. 이번에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얄팍한 지식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3번에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예요. 이 지역하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너가 신어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자, 5번에 가게 되면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입니다. 그래서 이 company라는 단어가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컴퍼니 하게 되면은 무슨 공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컴퍼니에는 동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료란 뜻이 있어요. 동료로 쓰였고요. 그래서 그가 keeps 가지고 있는 즉 그가 알고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가 알고 있는 동료를 보면 a man 그 사람은 is known 알 수 있다. 즉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흑담입니다. 자, 그럼 1, 2, 3, 4, 5번을 봤을 때 첫 번째 문단과 가장 적합할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문단은 만약에 이런 우리 아까 정리했던 문장이 있었죠. What if you were the one being bullied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할래요? 라는 문장이 나오면서 눈을 돌리지 말고 좀 도움을 주세요 라는 이제 이야기 계속 나왔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문제는 글의 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제 파악하고 해석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는 바로 2번이죠.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항상 불량배들과 싸우는 것이 좋다. 아까 물론 이제 이 불량배들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bully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 뒤쪽을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일단 2번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이상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선생님 지금 같이 이 2번 문제를 푸는데 이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2번인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파트를 찾아서 꼭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에요. 3번은 뜻풀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이든 혹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를 할 텐데
단어 뜻풀이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문에 나온 단어들일 거고 그 지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지문에서는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것만 잘 알면 사실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답은 2번이죠. bully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아주 쉬운 단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fighting, 밑줄친 fighting과 이 fighting의 역할과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fighting이 어디서 나오냐면 10번째 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동사 fight는 동사로 누구와 싸우다 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단어인데요. 뒤에 ing가 붙었어요. 그래서 파이팅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명사, 그죠? 뭐뭐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동명사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현재 분사라고 이제 하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하나 더 확장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동명사를 또 나누는 거죠. 우리가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돼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 역할을 하시는 거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ing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물어보긴 하지만 문제가 조금 아직 현재분사를 안 배웠다라고 한다면 동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책의 앞에 있는 지문에 있는 fighting은 문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내에서 주어로 쓰였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게 되면 일단은 다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고 그러면 같은 역할을 찾는 거니까 뭐로 쓰인 것, 주어로 쓰인 걸 찾으면 되는데 이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 위치적인 취약점이 하나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 주어는 무조건 문장의 맨 앞에 가서 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도 however가 있긴 하지만 however는 접속사거든요. 문장 첫 번째로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쉼표가 있기 때문에 걔를 빼고 가야 돼요. 그럼 문장 맨 앞에 있죠. 그럼 보기를 보면 문장 맨 앞에 있는 녀석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고 선생님이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거를 풀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문법적인 이해도가 좀 부족하거나 잘 모르겠다 싶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밑줄 친 단어가 어디에 있고 누구 뒤에 있고 누구 앞에 있는지를 꼭 비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문법적으로 모르더라도 그래도 물론 이게 100% 푸는 건 아니지만 모를 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로 자살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이제 어떻게 이런 비슷한 것들을 골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모르겠으면 해석하지 마시고 일단 해석하지 마시고 해석은 나중이에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과 보기들이 어떤 점들이 같은지 혹시 비슷한 어순들이 있는지 비슷한 형태로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좋은 찍기 같은 형식이 될 겁니다. 물론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부가의문문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가의문문도 사실 여러분들 배운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제 또 모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것도 잠깐 설명하고 오늘 이 수업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의문문은 쉽게 말하면 확인하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 학생이지? 그렇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는 그냥 일반 문장을 써요. 뭐 you are a student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끝나서 마침표가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쉼표가 오면서 문장 두 개, 단어 두 개가 붙고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때 앞에 이 동사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그대로 끌고 와요. 근데 이때 어디가 지금 긍정이잖아요. 그죠? 긍정이면 이 뒤쪽에 오는 거는 뭐가 되냐면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앞이 긍정이면 부정이 되는 거고
또 앞이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줄임말인 aren't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becaus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you가 붙어요. 이때 조심할 거는 여기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는 무조건 뭐만 가능하냐면 인칭 대명사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Mike is a student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Mike는 사람 이름이죠. 그럼 Mike가 오는 게 아니라 Mike는 남자를 뜻하는 단어니까 이 뒤쪽에는 he가 와야 됩니다. 주격. 정확히 이제 주격 인칭 대명사만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참고해서 일반 동사 있는 문장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면 간단한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지? 그렇지?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올까요? 이 like는 일반 동사잖아요. 그죠?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는 옮겨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부정문과 의문을 만들 때 꼭 붙는 아이들이 있죠. 바로 do나 does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 주어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 주어를 먼저 뒤로 뺄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you가 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do, not이 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do, not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항상 줄임말로 오기 때문에 don't you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앞이 you don't like it, 넌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라고 한다면 앞에 don't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또 반대인 do you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you would want someone to help인데 would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비동사랑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즉 비동사가 우리 뒤로 갔잖아요. 조동사도 뒤로 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조동사가 would가 긍정이죠. 그러면 부정이 붙으니까 would 뒤에 not이 붙어있는 wouldn't를 쓰면 되고요. 앞에 있는 you를 그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wouldn't you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이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을 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었으면 선생님이 조금 더 이런 문장들을 직접 보고 또 여러분들 모르는 걸 잡아줬을 텐데 집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수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석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은 답지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 답지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본 다음에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놓고 학원에 오는 날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직 학원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 일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 또 서로 만나서 공부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영상 통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